여름밤 바람은 누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됐을까요? 표현이 서로 다른 두 부부가 제주 오션뷰 리조트에서 맞닥뜨린 단 하루의 선택. 우연처럼 스친 그 밤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오래 미뤄둔 진심의 고백이었을까요? 숨 고르듯 느린 사랑, 불꽃처럼 빠른 사랑 각자의 온도와 리듬이 얽히며 네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갈 용기를 배웁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날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큰 힘이 됩니다. 두 사람의 낮, 두 사람의 밤. 한서인은 여수 수산시장 옆 골목에서 작은 플라워숍을 운영한다. 34세 시작해 42이 된 지금까지 그는 이 도시의 냄새를 꽃처럼 다루며 살아왔다. 낮에는 손님에게 미소를, 밤에는 남편에게 등을 내준다. 남편 강민우는 시내 내과 의사. 환자를 보고 차트를 보고 숫자를 본다. 표정은 늘 단정했고 사랑도 정확했다. 정확하다는 건 서인에게 때때로 너무 짧다는 말과 같았다. 오늘 늦어? 응. 독감 환자 많아. 피곤하니까 먼저 자. 민우의 말은 늘 쉼표로 끝났다. 마침표가 아니라. 그 쉼표 뒤에 서인은 혼자 한 줄 더 적었다. 나는 아직 깨어 있어. 반대로 서인의 오랜 친구 윤소라는 서울 강남의 광고회사 팀장이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촘촘한 KPI, 화끈한 아이디어. 낮에는 벼락처럼 말하고 밤에는 조용히 숨는다. 소라의 남편 조태경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 건강한 근육, 밝은 목소리, 끝나지 않는 에너지. 태경의 사랑은 뜨겁고 길었고 잦았다. 소라에게 그것은 가끔 호흡이 모자란 물속 자명 같았다. 오늘도? 나 내일 새벽 촬영 있어. 알아. 금방 끝내자. 태경의 금방은 소라의 체감 시간으로는 종종 영원이었다. 둘은 대학 동기였다. 서인은 바다로 내려왔고 소라는 서울에 남았다. 30해 가까운 우정은 서로의 혼잣말을 서로 대신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너는 왜 늘 부족하니? 넌 왜 늘 벅차니? 둘은 서로의 질문을 서로에게 건넸다. 답은 늘 바닷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초대 여수 밤바다 대신 낭낭한 펜션. 5월 말 서인이 메시지를 보냈다. 회사에서 제휴 이벤트 생겨서 여수 돌산 펜션사인 패밀리룸 숙박권 득템. 너네 주말에 올래? 소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경에게 물었다. 여수? 가자. 너도 쉬어야지. 태경은 말보다 먼저 미소가 앞섰다. 민우는 달력을 보고 간단히 말했다. 토요일 저녁은 가능. 일요일 오전엔 올라와야 해. 여유와 계산이 깃든 목소리. 서인은 그 목소리에 잠깐 기대고 싶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어느 초여름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하룻밤을 예약했다. 도착 바람은 이미 창문 틈에서 시작된다. 펜션은 언덕 꼭대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데크 바닥은 햇빛을 먹으며 반짝였고 멀리 케이블카가 천천히 바다를 가로질렀다. 와, 향이 좋다. 내가 챙겼지?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라벤더. 오늘은 좀 느리게 숨 쉬자. 민우는 짐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채우고 그 사이사이에 소독제 냄새 같은 단정함을 바닥에 깔았다. 태경은 바비큐 장비를 꺼내고 음악을 켰다. 비트가 바람을 타고 웃음이 비트에 올라탔다. 저녁. 바다가 저녁색을 입자 말들이 풀렸다. 민우 형, 진짜 침착하시네요. 응급 상황 와도 안 흔들릴 타입. 흔들리면 손이 떨려. 그럼 환자에게 미안하지. 민우의 말에 태경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와인을 홀짝이며 서인을 봤다. 너는 여전하다. 낮엔 빛나고 밤엔 더 빛나고 싶어 하지. 서인은 웃는 척 눈을 내리깔았다. 밤은 좀 길었으면 좋겠어. 한 박자 쉬고 소라가 말을 받았다.
나는 밤이 짧았으면 좋겠는데. 농담처럼 던진 말은 네 사람의 마음 어딘가에 핀으로 꽂혔다. 테이블 위에 진실 게임. 라벨이 예쁜 와인이 한 병 더 열렸다. 태경이 제안했다. 진실 게임 하자. 어차피 우리 오래된 친구들이잖아. 카드 대신 질문이 돌았다. 서인, 내가 꽃을 계속하는 이유는 사람 마음이 향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고 싶어서. 민우, 너에게 사랑은 뭐야? 불이 아니라 온도. 오래 가려면 타지 말아야 해. 서인은 그 온도에 손을 얹어 보았다. 금세 식는 체온 같았다. 소라, 너는 관계에서 뭘 제일 중시해? 호흡. 숨이 모자라면 말도 마음도 다 가라앉아. 태경, 너는? 리듬. 내가 상대의 리듬을 맞추고 싶어. 근데 가끔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내 문장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누구의 문장도 틀리지 않았지만 내 문장은 서로의 짝을 다른 방향으로 가리켰다. 민우의 온도는 소라의 호흡과 닮았고 태경의 리듬은 서인의 밤과 닮았다. 바다는 어둑했고 파도는 정직했다. 그 정직함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다. 바람이 스친 자리. 밤 11시. 불은 꺼지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침실은 2개. 서인과 민우, 소라와 태경 자리에 들었다. 서인은 천장에 눈을 붙이고 조용히 숨을 샜다. 라벤더 향이 아직 소매 끝에 남아 있었다. 민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바다의 간조처럼 멀고 안전했다. 안전한 바다는 때로 지루하다는 사실을 바다는 모른다. 소라는 베개를 끌어안고 옆으로 누웠다. 태경의 팔이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왔을 때 그녀는 조심스레 그 팔을 벗겼다. 오늘은 그냥 자자. 내일 촬영처럼 내일 아침처럼 천천히. 태경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복도는 짧았고 거실은 길었다. 두 여자는 같은 시간 서로 모르게 문을 열고 나왔다. 창가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 1병. 컵 2개. 잠이 안 와? 응. 바람이 시끄러워. 둘은 조용히 웃었다. 바람은 변명으로 쓰기 좋은 것이라. 말은 돌고 눈빛은 선을 그었다. 너 가끔 이런 상상해봤지? 어떤? 우리 서로의 자리 바꿔 앉으면 어떨까? 새로운 우리들의 장르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농담이었다. 농담인데 농담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시각 남자들 방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앉아 있었다.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나는 가끔 속도가 두려워. 내 속도가? 응. 내가 누군가를 밀어붙이는 속도. 그래서 더 천천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끔 속도가 미안해. 형의 속도가? 응. 내가 너무 아끼다 보니 앞에서 멈춰. 그걸 배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진실하다. 선의 그림자. 새벽 1시. 거실에 다시 4사람이 모였다. 누가 먼저 나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끌고 다녔다. 아까 말이야. 바꿔 앉자는 그 말. 서인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농담이었어. 근데 호기심은 농담을 출구로 삼아 나오잖아. 소라가 잔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어른이고 가족이 있어. 그래서 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태경의 낮은 목소리가 바닥에 닿았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상상을 상상으로 두는 연습을 하자. 그러자 이상하게도 4사람 모두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끝내자는 말은 언제나 시작 앞에서 더 울림이 크다.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각자 다른 박자로 복도를 지나갔다. 서인은 벽에 걸린 바다 사진 앞에서 잠깐 멈췄다.
물결은 그대로였지만 보는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쉬움을 그대로 남겨두기는 무언가 새로운 자신들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러자 태경과 민우는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 서로가 각자의 아내들에게 신속한 제의를 하였다. 어떠한 선을 넘지 말고 서로의 절제를 지켜가며 하룻밤을 각자들의 인내로 아내를 바꿔보자고 하였다. 소위 교환 부부로서 흉내만 내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서로 간의 새로운 감정들이 정화되면서 구태의연한 부부 생활이 좀 더 새로운 자극으로서 변화를 가져와 돈독한 부부 간의 정이 새록새록 두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위험스러운 도전이자 어쩌면 더욱더 어려움 풀지 못하는 숙제들만 남겨질 수 있지만 이 두 부부의 성격상 여러모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암시가 있었다. 먼저 정해진 방으로 아내들이 들어가 있었고 남은 태경과 민우는 맥주 몇 캔을 더 나누어 마셨다. 어느 정도 축이 가오르자 긴장하였던 마음들이 누그러워지면서 새로운 관계를 호기심에 엮어서 저 깊은 곳에서 짜릿한 전율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남편 태경은 너무나 관능적이고 열정적이었다. 실상 언제나 야수처럼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하고 잠들어야 하는 체질이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모르는 체력의 소유자였고 지칠 줄을 몰랐다. 하지만 소라는 그런 빈도와 강도의 처음 몇 년간은 너무도 좋았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가끔씩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격한 감정보다는 분위기를 중시하는 타입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했고 대신 그때는 정말 깊고 진하게 몰입했다. 나는 피곤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달라붙어.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소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인이 눈을 반짝였어요. 어머, 새벽 3시까지. 그럼 몇 번이나 한 거야? 3번? 아니, 4번인가? 아이고, 부러워 죽겠다. 우리 민우는 한 번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 같더라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전부터 해왔던 것으로서 어쩌면 각자의 부러움이 있었다. 서인은 소라의 남편 태경 같은 열정적인 남자가 부러웠고 소라는 서인의 남편 민우 같은 차분한 남자가 좋아 보였어요. 진짜 우리 남편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나 평상시 만나면 남편 이야기, 서로의 은밀한 이야기로 몇 년을 함께 했으니까 이미 서로의 남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남편들의 은밀한 취향까지도 어떠한 체위도 좋아한다는 말까지 스스럼 없었다. 우리가 서로 남편을 바꿔서 며칠 산다면 어떨까? 서인의 말에 소라는 항상 웃음으로 대변하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다. 태경과 민우 둘 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한 번만. 하지만 경계의 선은 넘지 않기로 하였다. 그렇게 네 사람의 운명적인 밤이 시작되었어요. 태경은 서인의 한쪽 방으로, 민우는 소라가 있는 방으로 향했죠. 처음엔 모두 어색했다. 하지만 곧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서인은 태경의 열정적인 사랑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소라는 민우의 깊고 차분한 애정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날 밤은 네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죠. 각자가 원했던 바로 그 스타일의 사랑을 경험한 밤이었다. 물론 경계를 어떠한 마지노선은 넘지 않기로 하였지만 취기에 오른 두 남자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특히 태경과 서인은 방은 열화와 같은 뜨거움으로 온 밤을 달구어 화롯불과 같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밤새 식을 줄을 몰랐다. 다음 날 태경과 서인은 해변 드라이버를 하였는데 태경은 밤새 술을 많이 마셔서 서인이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대를 잡은 서인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운전석에 앉아서인지 허벅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서 인지 매끄러운 탄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자 태경은 따스한 온기로 인하여 불룩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브라지어를 하지 않았는지 셔츠에 비춰지는
은은한 가슴은 마음을 혼쭐내고 있었다. 색 탱크톱과 명목상일 정도로 허리에 둘러져 있을 뿐인 극히 짧은 미니 스커트를 한 미녀의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고문과 같았다. 그리고 몸 어디나 무르익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넘치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으니 무슨 향수인지 달콤한 향기가 태경의 콧구멍을 간지럽혔다. 바로 옆에는 몸매를 드러낸 서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나도 모르게 침을 삼키며 어젯밤 격렬하였던 밤이 생각나서 허벅지와 각선미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 운전대에 앉으니 미니 스커트가 조금씩 밀려 올라가 꼭 오므린 다리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순간들이 태경의 가슴을 콩닥거리기에 하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소 관리를 잘하여서인지 길고 쭉 뻗은 다리는 이상적인 라인이었다. 여기 비경이 너무 좋지? 라고 태경이 말하자 서인은 잠시 차를 세워서 파도가 부서지는 물가에서 자연의 비경을 같이 감상했다. 검은 머리카락에 향기로운 새하얀 미녀의 목덜미에 속삭였다. 서인아 나는 정말 후회 없는 밤이었어 라고 하며 꼭 끌어안았다. 서인은 일순 몸이 굳어졌으나 끌어안은 태경의 팔에서 벗어나려 고하지 않고 태경의 등을 끌어안고 가는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태경아 고마워. 서인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팍을 밀어올리는 탄력에 참을 수가 없었다. 부드러운 탄력을 느끼게 하는 기분은 어지러울 정도로 아찔하게 하였다. 상기된 서인의 눈동자는 어딘지 갈망을 요구하는 듯 해보였다. 흔들린 다음 날 아침은 밝았다. 밝다는 사실이 어제의 흔들림을 지워주진 않았다. 데크에서 커피를 마시며 네 사람은 서로의 고개를 피했다. 말수는 줄었고 친절은 늘었다. 친절이 과해지면 대개 무언가를 감춘다. 체크아웃 직전 태경이 바비큐 그릴을 닦다가 장갑을 벗었다.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 서인이 달려가 라벤더 오일을 조금 떨어뜨렸다. 이거 진정돼. 태경이 놀란 눈으로 웃었다. 고마워. 너는 늘 이런 걸 잘 알아. 그 순간 서인은 불편한 온기를 느꼈다. 불편한데 이상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주차장에서 소라는 민우에게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다. 물 많이 마셔요. 피곤해 보이네. 민우는 짧게 웃었다. 고마워요. 이럴 때 누가 내 호흡을 챙겨주는 게 낯설게 좋네요. 그 말을 한 자신이 먼저 당황했다. 낯설게 좋다. 낯설다는 형용사가 좋다와 함께 붙으면 마음은 대개 길을 잃는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여수는 파도를 되돌려주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 가져온 파도를 각자 품고 떠난다. 아침의 침묵. 펜션의 아침은 파도 소리로 시작됐다. 서인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민우는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보고서 좀 확인해야 돼. 그 말은 늘 그랬듯 그녀의 대화 시도를 닫는 열쇠였다. 옆방에서 소라와 태경도 나왔다. 태경은 여전히 쾌활했다. 오늘 해안도로 드라이브 어때서? 소라는 짧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얇았다. 눈빛이 말하는 법. 점심 후 바닷길을 걸었다. 민우와 소라는 나란히 뒤쪽에서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발자국은 묘하게 같은 박자를 밟았다. 여긴 공기 자체가 다르네요. 호흡하기 좋은 곳이죠. 민우가 짧게 대답했다. 그 말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소라는 그 짧음 속에서 자신을 향한 배려를 읽었다. 앞쪽에서 서인과 태경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태경은 바다를 찍다가 서인을 향해 렌즈를 돌렸다. 한 번만 웃어봐. 바다보다 내 얼굴이 더 잘 나오네. 서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웃음을 숨기진 못했다. 흔들림의 증거.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마친 후 네 사람은 각자 차에 올랐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같은 색이었지만 그 안을 바라보는 눈은 모두 달라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소라는 휴대폰을 열었다. 민우 씨, 오늘 바다같이 걸은 거 고마웠어요. 짧은 메시지였다. 같은 시간 태경의 카메라에는 서인의 웃음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지우려다가 결국 폴더를 따로 만들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라벤더. 새로운 시작. 펜션 여행은 끝났지만 네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서인은 밤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들었고 소라는 기사를 쓰면서 민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민우는 바쁜 회계 보고서 속에서도 문득 소라의 눈빛을 기억했고 태경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서인의 웃음에서 자꾸 멈춰섰다. 네 사람 모두 선을 그었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 선 위에 발을 얹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발은 서서히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 네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민우는 회계 보고서를 보다가도 소라의 웃음을 떠올렸다. 서인은 꽃을 다듬으며 태경의 사진 속 시선을 떠올렸다. 결국 약속은 깨졌다. 어느 저녁 서인은 태경의 체육관 근처 카페로 갔다. 이건 마지막이야. 그녀가 속삭였고 태경은 대답 대신 손을 잡았다. 민우와 소라도 마찬가지였다. 퇴근 후 우연을 가장해 걷던 산책길에서 둘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네 사람은 선을 넘어갔다. 서로가 원했던 온도와 리듬을 단 한 번의 비밀스러운 밤으로 확인했다. 무거운 아침. 그러나 아침은 언제나 온다. 비밀은 향처럼 남았고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서인은 민우의 무표정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사람은 날 보듬어주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늘 내 옆에 있었지. 서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건 열정의 불꽃이 아니라 늘 곁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었다는 걸. 소라 역시 태경의 다정한 손길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그의 사랑은 숨막히게 뜨거웠어. 근데 당신의 느린 걸음이 오히려 나를 살게 했어. 민우의 차분함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평온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 밤은 유혹이었지만 동시에 거울이기도 했다. 각자의 부부에게 부족했던 점을 서로의 그림자에서 비춰본 것이다. 돌아온 집. 서울로 돌아온 뒤 변화는 눈에 띄었다. 민우는 서인에게 저녁 식탁에서 물었다. 오늘 하루 힘들었어? 꽃은 잘 팔렸어? 짧던 대화가 길어졌고 서인은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와인을 열었다. 태경은 소라 옆에 앉아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사진 말고 너 얘기 듣고 싶어. 소라는 눈물이 났다. 당신이 내 호흡을 들어주니 이제는 괜찮아. 새로운 시작. 시간은 흘렀다. 네 사람은 여전히 친구였고 그러나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다만 각자의 부부는 달라졌다. 서인은 민우와 함께 제주꽃 시장을 다시 찾았고 민우는 꽃다발을 직접 골라 아내에게 건넸다. 소라는 태경과 함께 호흡 수업을 들었다. 이젠 천천히 가도 돼. 태경이 속삭였고 소라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내면의 결론. 사람은 누구나 선을 넘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선은 넘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사람은 알았다. 그날의 비밀스러운 경험이 각자의 부부를 다시 사랑하게 만든 아이러니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바람은 분명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결국 그 바람이 불어온 자리는 원래의 자리였다. 다만 이전보다 더 단단한 뿌리로. 에필로그. 몇 년 후 서인과 소라가 카페에서 만났다. 우린 참 멍청했지? 멍청했지만 덕분에 지금은 더 행복하잖아.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이다.